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18번째 특수관계인이 있네요. 이제 이 특수관계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생한테 어떤 내가 부동산을 판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주고 싶어. 그 주면은 증여세를 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예요. 특수관계자.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싸게 판다든지 또 너무 비싸게 판다든지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동생이 어려워. 너 그거 너 상가. 아 시세 5억짜리인데 내 10억에 사줄게.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고가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생한테 5억 준 걸로 증여세를 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맨 모르는 남한테 급하게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시세보다 30% 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에게 그랬을 경우에 이런 제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혈족, 인척 등 친족. 그래서 6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척, 또 배우자, 또 뭐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뭐 그 배우자 직계 비속 이런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원 사용인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어떤 회사에 대표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자기네 회사 건물을 갖고 있던 것을 자기 대표에게 아니면 임원에게 너 고생했어? 너 저거 야 50억짜리 20억만 내고 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있어. 잘 벌고 있어요. 잘 버느니까 소년, 소녀 가장을 돕고 있어. 이렇게 매월 얼마씩 주고 있어. 이런 것도 특수관계자예요. 금전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그리고 내 종업원의 부인도 나와 특수관계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업원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 그 부인도 저기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 세 번째가 주주, 출자자 등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특수관계자라고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나올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 있어요. 공시송달이 뭔가 보면 공시예요. 공개해서 표시한다예요. 공개해서 표시한다. 송달은 어떤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송달이라고 그러죠. 전해 주는 것을요. 이제 보통 그래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 어때요? 독촉장 같은 거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촉장을 보내니까 다 반송이 와. 계속 반송이 와. 주소 불명이래.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살고 주소는 글로 돼 있는데 다른 데로 그냥 주소도 안 옮기고 딴 데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당신이 언제 나한테 세금 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 받은 일이 없어. 이제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고지서를 보냈어요. 독촉장을 보냈어요. 당신 재산 압류할 거야? 근데 압류를 하기 전에 나한테 독촉장 보냈어 당신? 이 얘기 따질 수 있겠죠.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세무서 게시판에다가 딱 붙여. 송달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시 송달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세무서 게시판에 딱 붙이면은요, 14일이 지나면 그 납세무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것을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공시 송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많이 일어나요. 소송을 해요. 그러면 원고
피고에게 법원에서 피고에게 언제 출두를 하세요? 그러면 출두를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가니까 집에 가도 없고, 여러분들 법원 송달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본인 아니면 못 받죠. 그 뭐 다른 사람한테 주질 않아. 본인한테만 준다고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받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송달을 받고 법원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너 나한테 1,000만 원 갚을 거 있어? 언제 빌려줬는데? 너 여태 차일피를 미루고 있어? 근데 소장을 제출해. 무슨 얘기야? 내가 900만 원 갚았고 100만 원 안 준 건데 다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 안 가면은요 1,000만 원 맞네. 그냥 판결을 내줘요. 이것을 자백 간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백한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송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꾸 미뤄요. 안 받아. 본인이 있어도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특별 송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야간에 직장을 나가서 진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야간에 가. 야간에 갈 수 있고 또 새벽에 갈 수도 있고 이런 특별 송달.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또 거기도 뭐냐?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공시 송달. 그러면 그렇게 하면 며칠 있으면 효력이 생긴다?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 볼까요? 어떨 때 공시 송달을 하는가 보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받을 사람이 그 세 번째 보면요, 송달을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기간, 기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특별한 건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는요, 민법에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법도 많이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민법 총칙에서 잘 배우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법률행위 쪽을 배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일정한 그 날을 정하고, 우리 기한 같은 경우는 이래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 납부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 하면은 그 기한은 어디로 해요? 그 다음 날로 공휴일이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연기가 되지 이길 다음 날이죠. 그런 기한이 있고 그런 거를 기한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다음 기간은 일정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하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치의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1년의 기간을 합해서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 다음에 5월까지 신고하거든요. 여러분이 작년에 12월 1일부터 15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0일까지 벌은 것은 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뭐를 해라? 신고를 해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합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 일정 기간이죠. 근데 5월 31일까지 뭐를 해라? 신고를 해라. 그거는 신고 기한 얘기라. 기간이라고 안 그러고 기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편신고, 전자신고 있네요. 그전에는 이제 우편신고도 많이 했었죠. 왜냐면 우편 소인 찍힌 날 세무서에 낸 거하고 똑같아. 또 여기에 전자신고 같은 경우는 요새 웬만하면은요 전부 다 전자신고를 많이 해요.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적지만은 국세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거,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전부 다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전자신고를 하면은요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2만 원 세액공제를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무서 갈 필요도 없죠. 안에서 입력만 시키면 되니까. 좋죠? 그러면 그것을 입력을 하면 어때요? 신고한 거하고 똑같은 되겠죠. 우리 조금 전에 취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거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날짜가 됐어. 그럼 우편 내가 멀리 가서 신고를 해야 돼.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체국에서 얼른 그 날짜 소인 받아서 마감날 소인 받아서 신고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있죠. 기한 후 신고. 이제 우리 뒤쪽에서 이런 걸 보실 거예요.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해라 그래요. 법정 신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깜빡 잃어버리고 안 했으면 1개월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를 어떻게 해주겠다? 50% 깎아주겠다. 그 내용이 국세와 지방세에서 같이 있어요. 있고.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기한 후 신고를 그때그때 저기를 보기로 하고요.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납기 전 징수라는 게 있네요. 떼어먹을 확률이 있으면 빨리 받아야지. 해외로 이민 간대? 그러면 낼 거 어떻게 싹 내고 가세요? 그러겠죠? 그게 뭐라 그래요? 납기 전 징수. 그리고 민법에서 여러분이 그런 거 배우실 거예요. 기한이 이익 상실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래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파산됐어. 내가 올해 말에 받기로 했는데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지금 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납기 전 징수는 맞춰요. 너 7월 달에 낼 세금이야. 6월 달에 낼 세금이야. 근데 얘가 이민을 갈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미리 납기 전 징수인데 그게 한번 보면요.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보면요. 거기에 국세, 지방세 또 그 밖에 공과금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그 사람이 이제 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고 그럴 때. 또 경매나 공매를 발 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그 법인 같은 경우 해산할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 뭐 어음 수표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있네요. 납세자가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 주소 또는 고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뭐 이민 갔을 때 이런 거, 이럴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낼 날짜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래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간대. 그러면 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돼요? 5월 달에 신고해야 되잖아. 5월 말까지잖아요. 기한이. 근데 지금 나가기 전에 다 신고하고 납기 전에 다 받고 보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 비과세와 면제 및 세액 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과세는요, 말 그대로 비과세란 과세권자의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비과세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거든요. 1세대 1주택을 1세대의 1주택자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해주거든요. 그때는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택 한 채를 사서 잘 살다가 한 2년 넘게 살다가 아니면 그냥 사뒀다가 팔면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세금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고, 면제란 그래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납세금이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전부라면 면제고, 그렇죠? 일부라면 감면 이렇게 하겠죠.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면제 조치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멸한다. 비과세는 법률이 당해 대상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반해서 면제는 법률이 과세상으로 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단 성립한 납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요. 8년 이상 자격농지 있어요. 8년 이상 자격농지. 들어보셨나요? 내가 농지를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하면은 농지를 팔면은요, 면제를 해줘요. 1년에 1억을 한도로 해서 면제를 해줘요. 면제를 해주는데, 그때는요, 이 사람이 8년 이상 진짜 작용을 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과세권자는 모르지. 그 사람 주소는 거기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진짜 농사를 졌는지, 그러면 뭐 직불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 또 비료나 농약 같은 거 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입증을 시켜줘야 돼. 면제 신청을 해야 돼. 그럼 면제를 안 내게 해준다라는 거죠. 안 내게 해준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감면. 조세를 과세한 후 특정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등이 정책적인 목적에서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 감면. 감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안에 있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세액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죠.
세액감면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게 뭐 면제, 감면 이런 건 잘 안 배우시는데 비과세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 용어 나오는데 그것은 어때? 신고 안 하고 안 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어가 아주 굉장히 많은데 용어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세 총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 성립,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성립해서 그렇죠?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죽는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되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는 게 확정이에요. 소멸은 내가 낼 의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동산을 사셨을 때 내가 부동산을 사면은 뭐는가 하면요. 납세 의무가 생겨요.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취득세를 얼마라고 신고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내잖아요. 납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낼 의무가 없어지죠. 납세 의무 소멸. 그래서 이게 조세, 즉 세금의 생명주기예요. 생명주기가 되죠. 그럼 납세 의무 성립 볼게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성립, 또 확정, 소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성립, 확정, 소멸. 그러면 여기에 성립하는 거는 언제 성립하는지 거기에 보면은요. 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또 특정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데 성립하는 국세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런 게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전부 다 볼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 때 기본서에 이런 거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써놓은 건데 여기서 여러분은 골라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소득세 볼게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첫 번째 보시면 박스 안에 소득세는 언제래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예요. 작년에 뭐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은 소득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임대를 하고 있다. 이러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1년치를 전부 다 뭐 해야 돼? 합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지금 얼마 벌었는지 전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금액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 교육비가 얼마 들어갔고 뭐 우리 건강보험료가 얼마 들어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금방 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1월 달에 얼마 매출 또 경비는 뭐 썼고 뒤죽박죽이잖아요. 이거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1년에 얼마 벌었다 딱 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1년에 얼마 벌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딱 제아이 종소리가 치기 전에 까지의 소득이잖아요. 그걸 그래야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과세 기간, 거기에 보면 법인세도 과세 기간이 있어요. 법인도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간을 보통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많이 해요. 근데 법인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다? 12월 31일이다. 1월 1일부터 31일. 요 사이에 과세 기간이에요. 이거를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다? 다음에 5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인데 5월 31일까지 그때는 뭐예요? 신고를 해야 되죠.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1년에 얼만큼 벌었는지 아는 것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래서 요 12월 31일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순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랬었는데 끝나는 때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때 1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래서 요때 벌은 것을 지금 열심히 이제 서류를 잘 만들어 5월달까지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건너뛰자고요.
그리고 특정한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데 성립하는 국세가 있네요. 종합부동산세는요, 6월 1일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요, 요거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내가 한 몇 달 갖고 있다 팔을 수도 있죠. 그때 재산세를 내야 되냐는 얘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냐는 얘기예요. 또 자동차도 내가 중간에 팔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자동차세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동차세는 어떤가 보면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받고 있죠. 이 6개월을 후불로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날짜가 바뀌잖아요, 이게요. 만약에 중간에 뭐 한 3월 달에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동차. 그러면 3개월치는 전 소유자한테 보내고 나머지 이걸 날짜로 계산을 해요, 날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일할 계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후진국에서 쓰는 거 너 있지. 요거는 누가 내냐면 매년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가 내래. 재산세는. 그러면 그냥 오로지 언제예요?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가 이 세금들을 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5월 31일 날, 아니야, 6월 1일 날 팔아도 돼. 왜? 6월 1일 날 팔았으면 24시에 잔금 치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낮에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1일 24시는 누구 거예요? 제가 팔았어요. 여러분이 샀어요. 누구 거예요? 24시는 여러분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세금 다 내야 돼. 저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팔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이런 거 내기 싫으시면 어떻게 해라? 6월 1일 날까지 파셔. 그럼 그 해 안 내. 근데 멍청한 사람 6월 2일 날 팔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가 보세요. 6월 2일 날 팔았어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야.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갑이, 그러면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는 누구래요? 갑이지. 그렇죠? 갑이죠. 그러면 을은 6월 2일부터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가 언제 나오는가 보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 내라고 고지서가 와.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고 와. 또 종합부동산세는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오는데, 그때는요, 이것을 누가 다 내야 되냐면 갑이 다 내야지, 갑이. 이거 팔고 나서 한참 지났더니 뭐 내래? 판 부동산에 대해서 뭐 내래? 재산세 내래. 또 판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고요, 이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예요. 이것도 내래. 그랬더니 또 연말을 다 돼갖고 또 뭘 내래? 종합부동산세 내래. 억울해, 안 억울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고지서가 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잘 몰라. 모르니까 7월 달에 오니까 고지서를 들고 을한테 찾아가고, 내가 당신한테 팔았는데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했는데 나한테 왔네. 그럼
아, 우리 그래. 아유, 그 사람들도 일도 되게 못하네.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주세요. 제가 낼게요. 이러고 내는 을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갑이 둘 다 바보들은 이렇게 돼요. 나중에 나오니까 아, 내 부동산에서 세금 나오니까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지서에 과세 근거가 적힌다고 그랬잖아요. 납세 고지서에. 거기에 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내용이 써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많아서.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중개업자 잘못했다가는요, 큰일 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파는 사람이요,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어요. 잔금은 5월 말일 날 합시다. 그래서 했는데 사는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한 거야. 5월 31일 날 하면 재산세를 내가 내야 돼. 올해 재산세를. 돈 아깝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 아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 저기요,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외국에 출장 좀 갔다 와야 되는데요. 한 6월 한 3일 정도의 잔금을 치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유, 매도인이 아유, 그렇게 하시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또 중개업자는 해서 아유, 매도인이 좋은 분이라서 네? 아, 이렇게 연기해 줬어요. 그럼 잔금을 6월 3일 날 치렀어.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는 누가 돼요? 매도인이잖아. 인심 써주고 그 해의 재산세 다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와서 따지러 올 거야. 이 사람이 6월 1일 알면은요. 그렇죠? 판 사람이 아니 지가 밀어달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건 네가 내야지. 싸움 나요. 그러면 이 6월 3일 날 잔금 주겠다고 산 사람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개업자가 세금 내야 돼. 잘못하다가. 왜? 이 사람도 못 내겠대. 이 사람도 못 내겠대. 당신 이거 연기할 때 연기해 주더라도, 저 잔금은 연기를 해주더라도 재산세는 네가 내. 이런 약정을 해주든지. 중개업자가. 그죠? 그래야지. 이래서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납세 의무가 6월 1일 24일에 생기기 때문에 이날을 뭐라고 불러주는가 하면요,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 기준일에 재산세 낼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소득세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12월 30일. 우리 작년 거 납세의무는 이미 생겼어요? 근데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납세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낼 일은 생겼어. 예, 추상적이에요. 이거는요, 추상적이고. 그러면 요렇게 납세 의무가 생겼어요. 생겼고, 요거는 언제 생긴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여러분이 팔 때 알아서 잘 파세요. 사실 때도 잘 알아서 사시고요.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셨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표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교육세 이런 거 있죠. 교육세도 한번 볼까요?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같은 경우는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대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뭔가 하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대요. 성립한다. 그러면 지금 체크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가산세를 체크를 하세요.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체크. 우리 이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또 농어촌 특별세도 붙을 수 있고, 요런 부가세들은요, 농어촌 특별세를 대표로 보는 거예요. 대표로 종합부동산세에 낼 때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 20%가 뭔가 보면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돼.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지 돼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는데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종부세 낼 일이 중간에 팔더니 그 후에 6월 1일이 지난 다음에 팔더니 그래도 너 내야 돼. 납세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겼나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 반드시 내야 되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와 똑같다? 그럼 이것도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 6월 1일. 그것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과세 기준일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납세의무가 언제 생긴다? 부가세. 이게 부가세죠. 이건 뭐예요? 본세, 독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데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게 그거예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그러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가요. 취득하는 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가산세도 보시는데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럼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또 지방세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쪽에 다시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 지방세하고 같으니까 취득세, 가산세가 붙었어요. 20% 800만 원이 붙었죠. 전 시간에 한 거예요. 800만 원이 붙었어. 그럼 그 800만 원도 뭐라고요? 취득세 플러스. 그러니까 800만 원도 뭐가 된다? 취득세. 그러면 그 가산세는 언제 낼 일이 생긴 거예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가산세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수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세금을 과세권자인데 세금을 받을 일이 있는데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세요. 그러면 뭐예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납세의무가 언제 생긴다?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농어촌 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있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취득세 잘 체크하시고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생긴다.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취득세는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레저, 담배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산세 있죠. 재산세 여기 있네요. 여기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원 시설세 있잖아요. 거기에 6번째 보면 특정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걸 해놓은 거예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또 지방교육세도 체크.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요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국세에서 봤던 거죠. 그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걸 잘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은 언제 되는다? 이제 5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고요? 과세 기준일.
양도소득세는 언제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목별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납세 의무가 생겼으면은요.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겼으면 신고하는 것은 신고하고 고지서를 보내줄 것은 뭘? 할 때 고지서를 보내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죠? 고지서 다 보내줘요? 왜? 과세권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고지서 보내주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러는가 보요? 보통 징수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죠. 국세가 되니까 부가과세다 이래요. 이것도 당연히 지방세니까 보통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징수 하고 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요. 요런 것들은 그 기간을 세목별 신고 그 기한에 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언제래요? 12월 15일.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좀 특이해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 특이해갖고 원칙은 부가과세인데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원할 때는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신고납세도 할 수 있어. 나 종부세 이렇게 낼게요. 신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 안 해도 돼. 고지서를 보내줘. 이거는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아주 특이해. 그런데 재산세는 신고 안 돼. 그냥 고지서 보내주면 네가 알아서 그냥 내. 신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종부세는 뭐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언제까지 해라? 12월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은 언제다? 신고를 할 때는 12월 15일까지 해라. 그 다음에 재산세 보면요. 재산세 보면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는 언제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은 절반, 즉 2분의 1. 재산세 낼 거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다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신고는 그때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소득세는 뭐예요? 다음 연도 5월 31일이죠. 그것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있고 양도한 달이 말일부터 언제래요? 2월 이내. 제가 한 달 빼고 2달 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 빼고 2달 내에 그런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0일인데 양도소득세는 가끔가다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팔고 나서 그 달 빼고 2달 내에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떨 때는 1년에 몇 개를 팔게 되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다음에 언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라는 거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빼고 종부세는 조금 전에 보셨죠. 종부세 보셨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래요. 상속으로 난 취득은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 비거주자는 9월 이내래요. 또 그 재산세는 보셨고 이렇게 신고 기한이 있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어떻게 하고요? 성립되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요것은 뭐라고요? 추상적인 납세 의무예요. 그러면 낼 일은 생겼어요. 낼 일은 생겼어. 근데 얼만데? 지금 소득세 얼마인지 모르죠. 내가 부동산을 샀어. 그럼 취득세가 얼마인지 모르죠. 만약에 6월 1일이 지났어. 그럼 재산세가 얼마인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그게요. 구체적인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군요.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납세 의무 뭐다? 확정. 납세 의무 확정이요. 그러면 납세 의무 확정되는 방법은요. 조금 전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취, 등, 재, 종, 양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납세분은 언제 생기는지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 등기 등록하는 때, 과세 기준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납세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데 정하는 게 뭐라고요? 확정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정하는 거를.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등기할 때, 취득할 때, 팔 때. 뭐예요? 팔 때. 이럴 때 가끔가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로 하는 거군요?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신고납부, 신고납세 그러잖아요. 네, 하나로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신고납부나 신고납세는 같은데 용어만 틀리다. 그러면 요때는요, 신고할 때 뭘 신고할 거예요? 내가 취득세는 내가 어떤 물건을 샀고 금액이 얼마고 언제 샀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세금을 얼마를 냈고 그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할 때 세금이 얼마를 낼 거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인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얼마인지 정하는 것은. 이것은요, 요런 것들은요, 얼마인지 정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정해. 나 세금 얼마 낼 거야? 이거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금 낼 사람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야.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 낼 건 내가 다 정하고 있어. 정하고 있어요. 근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그랬죠? 보통징수, 부가가세. 이거는 금액을 어때요? 금액을 정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갖다 주잖아요. 고지서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얼마인지는 누가 정했어요? 세금이 얼마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정했으니까 나한테 고지서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요? 세금을 받는 자, 과세권자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누가 정한다? 세금 낼 사람이 정한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언제 누가 정한다? 세금을 받을 자들이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는 거. 다 법에 의해, 법에 시키는 대로 다 신고해야 되겠지, 당연히. 법이 시키는 방법에서 세금을 산출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결론은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대로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누구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에 의해서. 어떨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받을 자들이 정할 때, 결정할 때라고 그래요. 그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누구고요? 의무자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다? 주체가 과세권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좀 자세한 것은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